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강준기 기자입니다. 오늘은 바로 2차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새로 나온 GLB라는 차를 타기 위해서 저는 어제 스페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차는 벤츠에서 새로 만든 소형 SUV고요. 이름이 암시하듯 GLA하고 GLC 사이를 메꾸는 새로운 SUV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안팎 디자인 그리고 성능 이렇게 해서 과연 GLB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앞모습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어제 제가 GLB 디자인을 담당한 분과 잠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GLB는 디자인이 약간 다른 소형 SUV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을 지녔습니다. 이 벤츠 디자이너에 따르면요, GLS하고 G바겐의 특징을 아우른 새로운 소형 SUV라고 하는데요. 가령 다른 GLA나 GLC처럼 승용차 느낌,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오프로더적인 성향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이 A필러하고 앞유리창이 다른 벤츠 SUV보다 조금 더 앞으로 솟구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앞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이 램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각 형태로 굉장히 좀 터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모델이 AMG 35 GLB인데요. 이렇게 지금 그릴도 수직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 바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두툼한 은색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다른 소형 SUV보다 조금 더 오프로더답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길이가 4.6m를 조금 넘는데 GLA하고 GLC 사이 정확히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좀 더 쉬운 비교를 위해서 국내 SUV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현대차 투싼보다 한 150mm 이상 길고요. 휠 베이스가 굉장히 이 차가 재밌는데, 휠 베이스가 2.8m를 넘습니다. 이 2.8m라는 수치가 현대 산타페나 기아 소렌토 같은 국내 중형 SUV보다도 60mm 이상 긴 수치입니다. 이게 벤츠의 MFA 플랫폼이라고 전륜구동 기반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앞뒤 오버행이 굉장히 짧습니다. 앞바퀴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앞 범퍼 사이와의 거리가 굉장히 짧은 걸 볼 수 있고요.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약간 후륜구동 SUV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휠베이스가 이렇게 넓다 보니까 특징이 뒷좌석이 굉장히 넓습니다. 바로 그냥 실내 디자인으로 설명을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뒷좌석 레그룸이 상당히 넓은 편인데, 제 키가 182cm인데 앞좌석을 제 몸에 맞춰 놓고 이렇게 뒤에 앉게 되면은 무릎 여유 공간은 주먹 2개에서 2개 반 정도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급 소형 SUV 중에는 가장 좀 넉넉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2열에도 슬라이딩 기능을 채택을 했는데 앞뒤를 최대 15cm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당긴 상태에서도 이 정도면 그렇게 장거리 주행하는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특이하게 5인승을 기본으로 7인승까지도 나오는데요. 뒤쪽에 2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SUV를 타는데도 아이 3명까지 있는 부모들도 충분히 이 차를 선택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벤츠의 의도가, 저희가 어제 또 디자이너한테 설명을 들었는데요, 7인승 SUV를 사고 싶은데 뭔가 좀 대형 SUV는 덩치가 너무 부담스럽다, 좀 골목길 주행이나 이렇게 평상시 데일리카로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고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 사이즈는 딱 컴팩트 크기가 좋은데 그럼에도 최대 7명까지는 타고 싶은 고객들이, 그런 니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GLB 클래스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AMG 클래스라서 이렇게 지금 카본 파이버로 굉장히 좀 질감이 좋게 표현이 되어 있고, 신형 A 클래스하고 레이아웃을 공유하는 게 특징인데요. AMG 35 같은 모델은 AMG 특유의 디커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에도 이렇게 아날로그 속도계 같은 게 안 들어가고, 계기판하고 센터페 시야 모니터가 통째로 와이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가 좀 첨단 이미지가 센 것 같고요. 그리고 송풍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벤츠 특유의 좀 터빈 모양의 이런 송풍구 형상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도 공조장치 바람의 세기나 이런 부분 좀 조작 빈도가 많은 부분만 물리 버튼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부위는 전부 다 모니터로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위쪽에도 이런 부분들이 우레탄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죽처럼 이렇게 스티치 바느질을 넣어놔서 저렴한 소재를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좀 고급스럽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약간 브러시드 알루미늄 처리를 해놔서 상당히 좀 젊은 고객들도 많이 좋아하실 만한 이런 디자인 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벤츠는 이런 컬럼 타입 기어랩을 쓰다 보니까 이쪽에 굉장히 수납 공간을 널찍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이쪽에 뭐 스마트폰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컵홀더 2개 들어가고 터치패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A필러가 다른 벤츠 SUV보다 많이 서 있다 보니까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엉덩이 받침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1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공간을 연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깜빡 놓친 부분이 리얼 레그룸의 길이가 967mm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중형 SUV 수준의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뒤에 디자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뒷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벤츠 신형 GLS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 트렁크 해치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특징이고, 이 램프 같은 부분도 조금 앞모습하고 굉장히 조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각 형태로 들어가 있고, LED도 이렇게 사각 형태로 2가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플랫폼이 굉장히 박스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에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공항으로 지금 이동하는 중인데, 지금 대형 캐리어가 이렇게 2개나 이렇게 가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특징인 게, 보통 소형 SUV들은 뭔가 이렇게 가로로 깊이 설계는 할 수 있어도 아무래도 차체 폭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는 좀 대형 캐리어가 2개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 GLB 같은 경우는 이쪽에 뭐 휠 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이 침범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게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용량 같은 경우는 기본 560L고 뒷좌석을 접게 되면은 최대 1800L 이상 늘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옆자리에 저희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카랩의 신동빈 기자와 지금 같이 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GLB는 이제 기존에 없던 클래스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SUV 라인업이 GLA가 있고 GLC, GLE, GLS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 가고 있고, 그리고 오프로더인 G클래스가 있죠. 차체 크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 이게 어떻게 가야 되지? 왼쪽? 헷갈려. 차 크기를 설명드리면은 차체 길이가 4.6m를 조금 넘고요. 차체 너비는 1.8m를 넘습니다. GLC보다는 작고 GLA보다는 큰데, 그리고 이 차가 특이한 게 휠 베이스인데, 휠 베이스가 2.8m를 넘습니다. 이 2.8m라는 수치가 컴팩트 SUV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긴 수치인데, 현대 산타페나 기아 소렌토 같은 중형 SUV보다도 60mm 이상 긴 수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차가 컴팩트 SUV지만은 뒷좌석에 타면은 기대 이상 이 레그룸이라든지 헤드룸이 굉장히 넉넉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열 공간의 레그룸은 1000mm 이상 넓게 확보를 했고,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방식을 택했는데, 의자를 최대한 뒤로 밀었을 때는 960mm 이상 레그룸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는 거의 쌍용차 G4 엑스턴 수준에 버금가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그리고 이 차는 특이하게 컴팩트 SUV지만 3열에 2인승 시트를 갖춘 그런 7인승 구성인 게 특징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로서는 이런 체급이 기존에 없던 장르이고요. 뭐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나 푸조 5008 같은 좀 별난 차종들, 그런 차종하고 조금 비교할 수 있는 세그먼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차체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은 각이 잡힌 좀 네모 반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발하던 당시에 위장막 차 같은 게 돌아다닐 때 많은 언론에서 약간 좀 베이비 G클래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G클래스보다는 뭔가 GLS의 축소 버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겉에서 보면은 뭔가 GLC처럼 좀 조약돌처럼 매끈매끈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각이 잡힌 예전에 좀 GLK의 환생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특징인 것 같고, 헤드램프나 그릴, 이런 좀 휠 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각 형태의 조형이 들어가서 컴팩트 SUV지만 굉장히 좀 차가 다부지고 좀 터프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테일램프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상위 클래스인 GLS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차체 길이가 4.6m 수준 인 컴팩트 SUV지만은 실제로 봤을 때는 차가 그렇게 작은 느낌은 없어서 국내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내 소비자분들께서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신형 A클래스의
인터페이스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것 같은데, 계기판이랑 센터페시아 중앙 모니터가 하나의 패널로 엮여 있습니다.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고, 그리고 계기판에도 뭐 아날로그 속도계 대신에 전부 다 디지털 방식을 쓰고 있고요. 차급이 차급인 만큼의 질 좋은 가죽을 많이 쓰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이 위쪽에는 인조 가죽으로 감싸고 있고, 이 아래쪽에도 뭐 블랙 하이글로시나 뭐 이렇게 약간 알루미늄 느낌을 낸 플라스틱 소재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차 실내를 봤을 때 뭐 저렴해 보인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상당히 좀 디자인이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대시보드 아래쪽에 브러시드 알루미늄 느낌이 나게 설계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꽤가 스포티한 느낌을 들게 하는데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다른 모델보다도 디스플레이 크기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뭐 속도계나 뭐 과속 방지 표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컬러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계기판이나 이런 데 좀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운전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내비게이션이 앞쪽에 카메라를 띄울 수가 있는데 증강현실 기술이랑 연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500m 전방에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경로 안내를 받고 있을 때 이 증강현실 기술이 해당 코너 쪽으로 이렇게 전방으로 화살표를 띄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길 안내를 받는 게 수월한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게임 같아요. 진짜 게임을 보는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폭스바겐이 ID3라는 전기차에다가 증강현실 기술을 심었는데, 이 차가 이제 조금 더 먼저 선보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앞쪽에 카메라를 띄우는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올로드 시승하기 전에 잠깐 오프로드 코스에서도 시승을 했는데, 오프로드에서 특히 언덕길을 올라갈 때 앞쪽에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앞쪽에 카메라가 이제 앞을 보여주다 보니까 앞에 이렇게 시야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코스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용이한 것 같은 게 나름의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시는데, 네. 저라면은 핸드폰 안 쓰고 이거 쓸 것 같아요. AR 기능 때문에. 네, 그리고 확실히 벤츠 입장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느낀 게 뭐냐면은 내비게이션에 한글 기능을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인공지능 비서 그 엠벅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번에 신형 A클래스에서도 적용된 기능인데, 그 기능도 이제 활성화시킬 때 충분히 이제 한글을 사용을 알아듣기 때문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직관적으로 이용하는데도 많은 발전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그 엠벅스한테 농담 한마디 해줘. 저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차입니다. 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차 파워트레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가장 엔트리 모델입니다. GLB 200이고요. 과거에는 벤츠의 숫자가 이 배기량을 암시하는 그런 용어로 썼었는데, 이제는 배기량하고 이 차명 뒤에 붙는 숫자하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 GLB 200에는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르노가 공동 개발한 직렬 4기통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컴팩트 SUV지만은 SUV의 어떤 덩치에 걸맞지 않은 낮은 배기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성능 제어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최고 출력은 160마력대를 발휘를 하고요. 최고 출력은 250Nm를 발휘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는 지금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하고 매칭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몰았을 때 가속 페달을 뭐 굉장히 깊게 밟지 않는 이상 일상적인 구간, 뭐 시속 60km에서 시속 100km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힘 부족을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터보 엔진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RPM에서도 최대 토크가 꾸준하게 발휘되기 때문에 이 모델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1.3L 모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세금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고, 그리고 출력에서도 그렇게 부족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이 엔트리 모델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모델을 타기 전에 이제 GLB 200D 디젤 모델을 탔었는데요.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직렬 4기통 2.0L 디젤 엔진이 들어가고요. 최고 출력은 150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32.6kgm입니다. 그 모델도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매칭이 되고요. 저는 사실 이 모델보다 그 디젤 모델에 좀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디젤 모델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실내가 정숙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새롭게 이제 벤츠가 개발한 변속기인데, 기존의 듀얼 클러치 변속기 같은 경우는 보통 6단에서 7단 정도가 통상적으로 많이 이제 쓰는 단수였는데, 이번에 벤츠에서 8단까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속 상황에서 기어비를 좀 더 촘촘히 잘게 쪼개서 가속 성능을 조금 더 시간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항속 기어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고속에서 엔진 회전수를 좀 더 낮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주행 느낌을 보게 되면은 엔진의 배기량하고 상관없이 GLB에서 공통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고속 안정감입니다. 아무래도 고속 주행 안정감 같은 경우는 이 차체 크기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소형차보다는 대형차로 갈수록 고속주행 안정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이 GLB 같은 경우에는 휠 베이스가 일반적인 중형 SUV보다도 훨씬 깁니다. 아무래도 휠 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차의 거동이 상당히 좀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항속하는 상황에서도 차의 거동이 상당히 좀 안정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좀 놀랐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GLB 중에 가장 고성능 라인업인 AMG 3호 GLB를 타고 있습니다. 실내 분위기가 일반 그냥 가솔린 모델 GLB 200이나 GLB 250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고성능 분위기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를테면은 일단 스티어링 휠은 다른 AMG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굉장히 직경이 두툼하고, 그리고 아래쪽이 이렇게 평평하게 깎인 그런 디커 스티어링 휠을 쓰고 있고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N340번화 방면으로. 지금 내비게이션 지금 음성 들리셨을 것 같은데, 이 차는 벤츠가 자체 개발한 증강현실 기반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요. 특이하게 지금 한국어를 지원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가 지금 스페인 마르베야 지역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해외에서도 한국어를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벤츠가 굉장히 한국 시장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단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마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스티어링 오른쪽에는 이게 약간 포르쉐 디자인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주행 모드 셀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트 플러스, 컴포트, 스포트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댐퍼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 같은 데는 전부 다 유광 카본 파이버로 들어가서 일반 다른 GLB보다 좀 스포티한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개발 담당자하고 또 디자이너분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하게 된 배경을 물어봤는데, 지금 벤츠가 판단하기에 또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형 SUV 세그먼트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컴팩트 SUV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신차가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벤츠만 하더라도 지금 GLA가 있고, 그리고 GLC가 있죠. 이미 소형 SUV가 많은 상황에서 굳이 GLB 같은 틈새를 공략할 자를 또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을 가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벤츠에 따르면은 컴팩트 SUV를 찾는 소비자 중에서 차의 크기는 그렇게 커지는 걸 싫어하되 그래도 최대 7명의 승객을 탈 수 있는 차를 좀 원한다, 이런 니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GLB라는 차종을 개발하게 됐고, 그리고 차체 길이가 중형 SUV 이상 그렇게 확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뭔가 좀 상자 같은 네모 반듯한 이런 박스형 디자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또한 조금 이런 디자인을 택하게 되면서 이 GLB가 다른 컴팩트 SUV보다는 오프로드 성향을 충족시키는데 조금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GLA나 GLC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앞창문의 A필러의 각도도 조금 더 위로 좀 세운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뒤쪽의 트렁크 해치도 굉장히 좀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벤츠 디자이너에 따르면은 GLB를 개발을 할 때 이 차의 컨셉트가 GLS 그리고 G박에는 장점을 아우른 아들, 이런 식으로 개발 컨셉트를 잡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마치 좀 한 급 위에 중형이나 혹은 그 이상의 SUV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좀 착각에 빠지는 듯한 그런 특징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GLB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한국에 출시가 되면은 GLB를 타보고서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